퀴즈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서 지루한 기색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선생님은 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마법을 걸었을까? 아이들을 쏙 끌어모은 이 수업의 비밀은 바로 사흘 전 사회 시간에 전격 공개됐다. 그럼 첫 번째 6학년 나리반 정준환 선생님이 난데없이 내린 미션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겠죠? 한 시대 속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을 재구성해서 일명 역사 게임을 만들어내라는 것. 조금은 막연할 법도 한데 진심의 인물관계 그리고 아니 그런데 이 아이들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뭔가를 척척 진행시킨다. 파워포인트에다가 인물 사진 같은 걸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아이들의 도전 과제 역사 게임 만들기는 방과 후 한 집에 모여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짝 엿봤더니 좀 더 그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정보를 거의 다 아래를 배경으로 정한 블루베리 조. 일단 관련 자료부터 끌어모으고 있다. 어디 있어? 여기 내분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한번 찾아볼까?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아직은 모르는 게 태반이지만 이것저것 샅샅이 역사 정보를 탐색 중이다.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통일신라도 그 나라 안에서 귀족들의 다툼으로 왕의 다툼으로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바울도 그랬나 보다. 왜 그랬나 몰라. 교과서에서 하면요 교과서에 담긴 그런 것만 알게 되는데요. 그 정보를 찾아보면서 또 다른 정보도 더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고 공부하니까요. 그게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이순신 관직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관직 생활이 뭐야? 이순신 장군이잖아. 몇 살 때 전쟁하고 뭐 이런 거. 오, 나도 이순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 정보 올릴 때 어려운 낱말 같은 것은 그 밑에다가 어려운 낱말에 관한 설명을 아예 올려놓자. 알았어. 여러 사람 나올 거 없이 조작하는 사람 한 명만 나와요. 복잡하니까. 오늘은 드디어 역사 게임 공개 발표 이 시간. 정도에 서서 여기서 발표하면 되는 거고. 게임 스토리 구성과 게임 프로그램 실행까지.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모든 걸 다 완성해냈다. 이 게임을 만들게 된 의도나 목적은 우리 역사 배우기 열풍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하나에 아이들도 서로서로 놀란다. 톡톡 튀는 아이템이 총동원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다. 던져준 하나의 문제에 훌륭하게 대처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하나둘 담겨질수록 선생님의 손길은 더욱더 바빠져만 간다. 동영상 관리에 학급 홈페이지 관리까지. 아휴, 할 일은 태산이지만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쪽지 한 장이면 만사 오케이. 더 재미난 공부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에 정준환 선생님은 오늘도 가슴이 벅차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게임 프로그램을 지금 6학년짜리 어린이들, 아니, 저 화면으로 봤는데 저는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저 어떻게 가능하죠? 그 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뭐 우리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내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새롭게 우리가 차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듯이 아이들이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창조적으로 지식을 재창출하는 작업을 애들이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한테 익숙한 게임이라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한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이 이제 짧게 나왔지만 사실 3일간 이루어진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아까 문제를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문제를 제시해주면 그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학습 주제를 스스로 그 범주 안에서 뽑아냅니다. 그럼 그 학습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까 계획서 같은 거 막 작성했잖아요. 그것처럼 계획서를 열심히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그 과정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때로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 자기가 원하는 정보나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재조직해서 재구성 재조직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아이들이 자기들 언어로 자기 고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또 학급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학급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자기 모든 토론방에 들어가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교실 수업 안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좀 많이 속되게 말하면 들이대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그 발표하는 것도 다 집중이 되는데요. 그 가상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다 자기 얼굴은 다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만 하면 거기다 얼마든지 자기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환경이 그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해결 모색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들어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서 그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하기 위한 또 발표 시나리오를 아이들이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료 중에서 추출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 재구성한 걸 발표를 하면 제가 그 발표 장면을 다 찍잖아요. 그 딱 찍으면 저희가 7모듈인데 7모듈에 그 발표 자료들이 제가 카메라에 담아서 다시 그걸 학급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다시 들어와서 그 동영상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단지 역사라는 것을 한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접근 방식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성찰 노트라고 작성을 합니다. 성찰 노트는 즉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 거기서 이제 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너에게 부족한 건 이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칭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또 코멘트를 답글을 또 달아줍니다.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학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찰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도 그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도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멋지게 또 해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교사가 충분히 마련해주면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열정적이시네요. 네, 대단한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아까 화면 보면서 교수님께서 대학원 때 했던 과정인데 그러셨거든요. 아이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게 더 대견스러운데 처음부터 수업 방식에 잘 따라왔나요? 아니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요. 맨 처음에 딱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 쫙 가져와서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전 다 잘했구나. 그리고 뿌듯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그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출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에는 막 막연하고 힘들어하고 막 때로는 막 이걸 왜 해요? 막 원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업이 한 6번째 수업이었는데요.